그다음에 이제 동경에서 생활해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저는 생활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예. 만약에 어학을 오사카에서 했는데 예. 오사카 사투리만 배우지 않는가 아,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어때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동훈 같은 경우는 저기 고베 네. 저는 휴먼 아카데미. 휴먼학과 오사카에서 그렇습니다. 오사카에서 공부를 했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동경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아, 어학을 예. 동경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저는 동경에서도 생활을 해봤고 오사카에서도 생활을 해봤는데 일본어 공부할 때는 대부분 다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표준어도 사용을 하고 우리나라도 늙으신 분들이 왜 좀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까? 일본도 똑같습니다. 일본도 똑같고 젊은 분들한테 이렇게 사투리를 쓰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인들도 똑같이. 네. 그래서 대부분 다 표준어를 사용을 하고 혹여나 아르바이트 도중에 손님이 사투리를 사용한다면 정중하게 표준어로 바꿔주세요 하면 또 표준어로 또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활하면서 간사이벤을 제가 이제 일본어 학교를 다니면서 후반기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간사이에서 생활하는데 간사이벤을 모르니까 아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간사이벤을 배우고 나니까 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구나. 이게 친근함의 표시로 이제 간사이벤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나요. 저희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도 있고 심지어는 서울 사투리도 있잖아요. 친근하면 뭐 그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오사카 사투리 쓰고 또 도쿄 사투리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이제 뭐 친하지 않은 사이라든가 아니면 좀 처음 본 사이면은 표준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제 선임과 후임도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간사이벤 서로 쓰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죠. 가장 그 기억에 남은 사투리 간사이벤 뭐 있어요? 학교에서 시도깨야, 좋게야? 시도깨야, 난데야네, 그 무슨 뜻이죠? 난데야네는 난데아래. 아, 뭐라고? 맞고. 시도깨야는 이제 빨리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스만도 있고. 스만. 네, 스만. 스만은 미안합니다. 스미마센 사투리를. 후쿠오카는 어떤가요? 예, 후쿠오카도 하카타벤이라고 있는데 단순히 뭐 간사이벤이나 뭐 하카타벤이나 뭐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간사이벤은 약간 좀 이렇게 사납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사납다. 그리고 하카타벤은 귀엽다. 그렇게 좀 지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후쿠오카 하카타벤 귀여울까요?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가볼까요? 네. 아까 취업 얘기가 나왔는데 예. 네. 일본에 이제 4년제도 물론 취업률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4년제 취업률이 아까 보니까 약 90% 됐었나요? 네. 네. 약 90%, 92.1%.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문학교 취업은 어떤가요? 전문학교 취업은 전원이 다 저희 학과는 취업을 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취업을 하고 있고 재작년에도 취업률 100%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취업률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은 98%라고 해서 무작정 그냥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시를 다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본인이 충분히 취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98%가
된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에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98%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 들면 안 되겠죠? 예. 네. 그러니까 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선동님 얘기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그런 룰에 따라서 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몇 프로는 또 그렇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네. 기본적으로 프로수가 좀 낮다고 해도 본인이 거기에 들어가면 되니까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내용인데요. 또 이거 중요해요. 어떤 일본에서 일상생활 시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나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일본에 조금 있습니다, 사실. 왜냐면은 일본에는 일본 사람에 대한 그런 애국심이 좀 강해서 조금 자긍심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본을 좀 더 마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외국인에 대한 좀 차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외국인조차도 일본어를 잘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마치 일본 사람처럼 정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를 배우고 왔으니까 알바도 했고 여러 가지 친구도 사귀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그냥 먼 느낌이 있었는데 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가까이 가는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의 좀 차별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은 더 심하죠. 맞아요. 예. 우리 저기 선봉군은 어떻게? 저는 차별에 대해서는 크게 느낀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여러분들이 뭐 약속을 넣는다거나 기본적인 룰을 어긴다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은 있긴 한데 확실히 지켜주고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동욱군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열심히 하셔서 일본어 실력도 늘고 그리고 일본어에 있어서 회화력도 느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일본 유학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약간 동욱군 말씀처럼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한 12년 일본에서 네. 생활했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예. 그런 차별을 받고 그런 인상을 받고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본인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죠. 예. 아까 어학이라든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예.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다 보면 월등하게 네.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거를 그냥 딛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번역을 맞습니다. 갔으면 당연히 외국이죠. 외국인이다 보니까 예. 본인이 가서 할 도리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그 선봉님 얘기했듯이 뭐 약속 시간이라든지 뭐 어떤 언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지켜주면은 충분하게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일본 사람들하고 충분히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